레길러는 좀 더 직선적으로. 벤 데이비스는 약간 꺾고 들어와서 여기서 손흥민과 해리케인과 원투를 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는 왼발잡이가 2명이나 있어요. 2명인데 함께 오버랩을 치고 들어와. 누굴 마크해야 되죠? 마크맨은 혼란이 있죠. 네, 오늘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콘버지는 어떻게 토트넘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콘버지의 토트넘은 좀처럼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그전과는 완전 다른 팀의 느낌이에요. 또 콘테 감독은 이 선수들은 안 돼 라고 했던 벤 데이비스나 산체스와 같은 선수들을 역시 다른 선수처럼 고쳐 쓰고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시즌 도중에 지휘봉을 잡았는데 팀도 선수 개인도 완전 다른 팀, 다른 선수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술적으로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정말 웬만하면 지지 않고 있어요. 콘버지가 와서 토트넘의 첫 경기를 치른 게 11월 5일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비테세와의 경기였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손흥민 선수도 정말 활약이 대단했었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시작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11경기를 치렀는데 7승 3무 1패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1패가 그 컨퍼런스 리그 무라와의 경기 원정 가서 1대2로 졌던 그 경기 패배가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유일한 패배예요. 렌과의 경기가 몰수패 당하긴 했지만 그거야 다른 문제니까. 하여튼 콘테 감독이 치렀던 경기 중에는 1패밖에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아예 패배가 없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모두 8경기인데 5승 3무 무패. 진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어요. 무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졌던 것 같은데 순위도 막 밑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무패행진을 달렸다고요? 그것도 무려 8경기에서? 만약에 완전히 약팀하고만 경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8경기 무패행진 안에는 리버풀과의 무승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정도면 좀처럼 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괜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건 뭐냐면 확실히 실점을 잘 안 하고 있다. 원래 실점 잘 안 하면 수비 좋으면 지진 않죠.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 골을 더 넣긴 해야 되는데 수비 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좀처럼 웬만해선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한 거는 일단 수비 안정이에요. 자, 데이터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8경기 무패행진을 치르는 동안 골은 14골 넣었습니다. 2골이 조금 안 되죠. 실점이 눈에 확 들어와요. 4실점. 그러면 경기당 0.5실점. 2경기 치르면 1골 정도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비 좋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뜻하는 이제 클린시트가 8경기에서 절반이 넘는 5경기는 클린시트로 다 해치웠어요. 이러면 비율로 따지면 60%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높은 건가요? 전과 비교해볼까요? 그럼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니까 누누 감독 시절이었던 올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 있어서의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는 10경기에서 3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0%? 그러면 클린시트 비율이 누누 감독 때와 현재 콘버지의 차이를 놓고 보면 2배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확실히 무실점, 수비가 좋아졌다.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럼 수비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수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냐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하세요. 아니 그 전에 무리뉴 감독이나 전에 누누 감독이나 다 수비를 강조하고 수비 내 프레셔해 압박해 이건 다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콘테 감독 때는 이렇게 수비가 안정된 거냐. 다 모든 감독들이 수비 강조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긴 전 약간의 디테일과 퀄리티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좀 봐요. 무리뉴 감독 때와 누누 감독 때는 약간 올드한 전술적인 측면도 있었고 선수 개개인들의 특징을 제대로 좀 활용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야기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정말 디테일한 것 같아요. 선수 개인의 특징,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봐서
잘하는 거는 어쨌든 그게 조금이라도 확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건 최대한 낮춰서 뒤로 숨겨놓고, 잘하는 걸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잘하는 걸 선수들끼리 모아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어떤 혐오 플레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저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전 만약 누누 감독 시절에 4백에서 그냥 3백으로 전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변칙적으로 3백을 전환했죠. 벤 데이비스의 어떤 활용, 제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변칙적인 3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주요하고 있는데, 그 변칙적으로 3백을 전환한 것이 선수 개개인들의 어떤 특징을, 이 선수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벤 데이비스의 사용법은, 산체스의 활용법은, 레길론의 사용법은, 에메르송의 사용법은, 손흥민의 선수의 사용법은 이래야지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특징을 팀 전술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버무려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옵타 자료에 근간을 해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정리해 드릴게요. 옵타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누누 감독의 마지막 토트넘 경기였던 그 맨유와 경기 0대3으로 져가지고 이제 탁 경질됐잖아요. 네. 이때 솔샤르 감독의 최대 공적이죠. 치적이라고 하나요? 자, 이때가 이제 누누 감독의 토트넘이 4백 썼고요. 4-2-3-1이었는데 벤 데이비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왼쪽 풀백입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다이어와 로메로가 센터백, 오른쪽 풀백이 에메르송이고요. 중미가 스킵과 호이베르, 이선이 손흥민, 로셀소, 루카스 모우라, 해리케인, 골키퍼 요리스고, 이렇게 이제 4-2-3-1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지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 주말 직전 와포드 경기,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어시스트를 했던 이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옵타 자료입니다. 자, 와포드 경기 때, 자, 오른쪽이 이제 토트넘인데요. 자, 일단 눈으로 보더라도 포메이션이 달라졌죠? 3-4-3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백스리의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중미의 호이비에로와 스킵, 양쪽 윙백의 레길론과 에메르송, 앞쪽에 해리케인 중심으로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보시기에도 누누 감독 때와 현재의 콤버지의 어떤 토트넘을 놓고 보면 수비가 상당히 숫자와 밀도를 강하게 두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3백,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를 3명을 놔둬놓고 앞쪽에 스킵과 호이베르를 잠궈서 5명을 수비 블록을 굉장히 두껍게 짜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메르송, 로얄과 레길론도 수비할 때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가 수비 블록을 짜는, 숫자가 많아진 게 일단 특징인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러나서 수비만 했느냐? 누누 감독 때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러나서 수비만 하거나, 그 전에 무리뉴도 그랬지만 수비 숫자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또 공격이 경기가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엉덩이를 내려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상대가 오케이, 니네 내려갔네, 내가 그냥 무조건 두들겨 때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려만 주저앉아만 있으면 계속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펀치를. 자, 여기서 콤버지의 디테일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비를 두껍게 짬으로써 흔들렸던 수비 안정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선수들의 움직임입니다. 배치예요. 자, 벤 데이비스라든지 레길론, 에메르송 로얄 선수들의 제가 움직임. 먼저 벤 데이비스, 많은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콤버지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 같다. 이게 벤 데이비스의 지난 와포드 경기 때의 히트맵입니다.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스리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후방 빌드업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벤 데이비스가 측면 풀백에 있기보다는 3백이 한 축에 있을 경우는 왼발잡이 센터백 역할을 합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을 후방에 두는 건 요즘 뒤에서 수비수들이 볼을 질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른발잡이 센터백, 왼발잡이 센터백이 오른발과 왼발로 안정적으로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벤 데이비스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비와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면서도 위에 올라가게 만들죠.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일정하게 높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건 두 가지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벤 데이비스를 너무 높게 올리게 될 경우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치를 제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앙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중앙 공격에서의 뒤에, 일단 지금 보면 손흥민,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섰을 때 뒤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도 보여드리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리케인하고 플레이를 중앙에서 하는 경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가운데로 약간 붙어서 손흥민 선수와 원투 연결을 통해서 공격도 전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누구의 존재 때문에 그러느냐? 자, 바로 레길런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레길런의 히트맵인데 여러분들 벤 데이비스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 누누 감독 시절의 벤 데이비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땠나요? 답답했죠. 그리고 애매했죠. 공격에 폭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비에 대한 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도 아니고 공격도 수비도 좀 애매하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지만 왼발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강점이 있죠. 콤버지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얘가 혼자서 측면을 다 맡기게 될 경우 애매하네. 공격도 수비도. 근데 왼발을 잘 써.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버리기는 그렇고 왼발잡이 센터백은 필요하고 나중에 보강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벤 데이비스 혼자서 왼쪽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맡기자. 여기에 디테일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 레길론을 왼쪽 윙백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3백을 쓰게 되면 윙백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레길론에 맡기고 3백의 왼쪽을 벤 데이비스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두 선수가 함께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벤 데이비스 혼자서 부족했던 파괴력, 오버랩의 파괴력을 레길론에게 함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벤 데이비스만 풀백으로 아까 제가 그 맨유 경기에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누누 감독은 벤 데이비스 혼자서 풀백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혼자 서 있는 벤 데이비 올라와요. 그럼 상대 수비는 아이 어렵지 않아. 내가 금방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왼발을 잘 쓰는 지금의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가 함께 오버랩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 지금 터치라인 붙어서 올라오는 게 레길론입니다. 다시 켜볼까요? 벤 데이비스는 약간 중앙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길론은 좀 더 직선적으로. 벤 데이비스는 약간 꺾고 들어와서 여기서 손흥민과 해리케인과 원투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는 왼발잡이가 2명이나 있어요. 2명인데 함께 오버랩을 치고 들어와. 누굴 마크해야 되죠? 마크맨은 혼란이 있죠. 그런데다가 손흥민도 왼발을 쓰기 때문에 양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도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3명이나 함께 들어와요. 자, 상대 수비는 그대로인데 토트넘의 왼쪽 공격이 3명이나 함께 들어와서 나눠요. 그럼 누굴 막아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 레길론도 벤 데이비스도 살아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콘테 감독은 벤 데이비스나 레길론 한 명에게 그 모든 걸 우리가 딱 이렇게 떼어놓으면 야 레길론도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가 좀 약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벤 데이비스 밑에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벤 데이비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레길론이 올라가더라도 뒤에 하고 또 만약에 레길론 벤 데이비스가 공격이 조금 혼자서는 약하다고 했던 걸 함께 올리면 되잖아요. 네, 레길론과 자 그러면 벤 데이비스와 레길론 함께 히트맵을 동시에 켜볼까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둘이 합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굉장히 여기가 지금 측면이 왼쪽 측면이 활성화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면 상대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이렇게 측면 왼쪽 측면이 벤 데이비스와 레길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잘 보세요. 이거 와포드 경기 때 손흥민 선수 히트맵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떠죠? 중앙으로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앙으로 사이드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따 제가 메뉴 경기 보여드릴게요. 손흥민 선수 히트맵을 비교해보세요. 잘 기억해뒀다가 그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많이 측면 쪽으로 들어와서 수비와 공격을 많이 봤어요. 왜? 약하니까. 레길론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뒤에 대한 수비가 불안해지니까 손흥민이 왼쪽으로 들어와서 윙백의 어떤 수비 커버.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공격이 약하니까 손흥민이 또 측면 쪽으로 가서 왼쪽 가서 계속 왼쪽 측면에 많았는데 벤 데이비스와 레길론을 함께 둘이서 왼쪽으로 공격을 맡기다 보니까 손흥민이 오케이 나 이제 측면에 안 있고 가운데 있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가운데로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라든지 골수가 많은 게 이제는 상대 골문 쪽으로 이렇게 더 붙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전술적 디테일이 변모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에메르슨 로얄입니다. 자 이건 와포드와 경기 때 에메르슨 로얄의 히트맵인데 왼쪽 측면으로 레길론과 벤 데이비 또 손흥민까지 돌다 보면 수비가 그쪽으로 쏠리죠. 혼자서 못 막잖아. 3명이 왼발잡이가 들어와가지고 막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에 에메르송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 보시면 계속 물론 에메르송 로얄의 크로스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에메르송 로얄의 공간이 왜 열렸냐. 반대로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측면 쪽에서도 커버를 하면서 반대쪽에서 싸워줬기 때문에 수비가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 쪽에서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콘테 감독이 쓰고 있는 선수를 고쳐 쓰고 이거에 따른 어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제대로 맞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산체스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자, 이게 산체스입니다. 산체스가 만약에 산체스도 포백을 쓸 때 센터백 2명 체제면 불안합니다. 원래 산체스는 어떠죠? 산체스는 이렇게 뒤에서 짱 보는 수비를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잘 끝까지 지켜서 수비하는 선수가 아니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체스가 한번 얻어맞으면 뛰어 들어가다가 뒷공간 내죠. 뒷방 맞는 게 많았잖아요. 산체스는 올라가서 막 싸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좀 더 프리하게 자기 어떤 스타일대로 싸우게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백일 때는 결국은 센터백이 투백이니까 얘가 산체스가 튕겨나가면 센터백 나머지 한 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3백이에요. 벤 데이비스가 아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너무 높게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산체스가 저렇게 지금 미드필더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토트넘에 부족한 허리 싸움을 해주면 허리 싸움까지 해주면 벤 데이비 내려가서 투백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지 않는 거죠. 저렇게 산체스가 튕겨 올라가도 이제는 더 이상 토트넘이 예전처럼 휘청휘청 거지는 않았어요. 수비가. 네.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런가요? 혹시 예전에도 그랬나요?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누 감독의 마지막 경기 다시 한번 갈게요. 맨유 경기. 맨유 경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히트맵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날 경기는 포백이었단 말씀드렸고, 자, 벤 데이비스의 히트맵 아까 기억하시죠? 후방 빌드업과 함께 중앙으로 들어갔던 높이라든지 위치. 이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는 어떨까요? 자,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터치라인 쪽에서만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죠. 저렇게 될 경우 우리가 벌써 딱 그냥 답답하죠. 저 히트맵만 봐도. 그냥 직선적으로 기찻길 축구를 하는 거죠. 치고 달리고 올리고 한데 그게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고. 예. 이러면 이 선수의 약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왼발잡이 센터백 같은 후방 빌드업도 이런 것도 살릴 수가 없고, 이 선수의 단점만 부각되는 거죠. 공격과 수비에 그렇게 둘 다 아주 강력하지 않은. 완전 달라요. 벤 데이비스만 보더라도. 또 에메르송 로얄도 볼까요? 에메르송 로얄도 아까 경기만 놓고 보면 아까는 완전히 위에서 공간이 열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비로 상당히 내려와 있죠. 벤 데이비 상대 수비를 찢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 에메르송 로얄 쪽에도 상대 수비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만 밀리는. 물론 이 경기는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아까 요즘 콤버지 체제에서는 레길론과 벤 데이비 돌기 때문에 사이드는 이제 맡기고 자기가 중앙 쪽에서 많이 뛴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에 누누 감독 시절에 맨유 이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히트맵 연결해 드릴게요. 상대 박스에 들어가 있나요? 그냥 윙어죠, 윙. 아니면 수비까지 다 내려오는 윙백의 느낌. 완전 다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그 콘테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 분명히 수비를 강조하는 것도 맞고 선수는 그대로인데 왜 완전히 다른 축구가 됐을까? 왜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 를 놓고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수들의 개인의 어떤 강점들. 그래서 이 선수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고, 만약에 혼자서 안 되면 다른 선수를 붙여서 혐오 플레이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선수의 이게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 선수를 다른 위치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는 같아요. 팀도 같습니다. 근데 축구가 완전 다르죠. 그것은 그 선수와 그 팀을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의 핵심은 그 선수의 특징들,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잘 가려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고, 거기서 좀 부족한 건 그 선수에게 왜 못해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못하는 걸 잘하는 선수를 붙여서 이 두 명이서 세 명이서 함께 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확실히 콘테 감독은 좋은 감독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처럼 정말 디테일해요. 아주 꼼꼼합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을 완전 다른 팀, 좀처럼 지지 않는 팀, 그리고 벤 데이비스라든지 지금 산체스라든지 에메르송 로얄, 레길론을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쓰고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공격은 좀 더 세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풀어내겠죠. 보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